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데일리 뉴스로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6월 17일 정부의 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원문 분석은 제가 어제 라이브로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많이들 긴 영상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녹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도자료 원문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언론 기사, 신문 기사를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내용, 그리고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더 심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방송에 나가고 나서 댓글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제네시스님, 법인 종부세가 많이 늘었는데, 아니 너무 많이 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늘 수 있나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6억 공제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이죠. 6월 19일날, 아마 6월 19일날 이 영상으로 올라올 건데, 제가 그때는 저녁 시간에 다른 강의를 좀 해야 돼서 제가 라이브를 좀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조만간에 이번 6월 17일 대책 나온 거 중심으로 해서 절세 특강을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가져온 기사는, 자, 10억 집 보유 법인 종부세 무려 4천만원 낸다. 4천만원 낸다. 엄청나게 세죠. 엄청나게 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국민일보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2020년 6월 17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 2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투기성 부동산 소유가 근절될 것 같다. 내년 6월부터, 그러니까 21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 세율이 3에서 4%가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 왔는데, 앞으로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주택만 보유하고 투기 목적 주택 구입은 허용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자, 어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죠. 참고로 이거 기사 분석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추가 설명, 그게 아마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는데, 자, 앞에 나온 것처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이 된다는 거죠. 자, 개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법인 부동산에 적용되는 셈인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공제액이 6억. 이때 법인을 2개 설립을 해서 3주택으로 분산 보유하면은 개인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단독명의고 1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까지 됩니다. 3억원이 더 추가가 더 돼요. 그리고 이제 법인도 명의가 다르니까 그 명의에 따라서 각각 6억씩 총 21억을 공제받아서 아주 매우 큰 금액, 여기서 이제 15억이라고 분석을 했네요.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6억짜리 공제액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법인을 여러 개 만드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법인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종부세 공제가 아예 없어지고 여기에 최고 세율까지 적용되니 사실상 법인을 통한 종부세 절세가 불가능해진다는 셈이죠. 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자, 향후 법인이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의 종부세를 매겼지만, 이 말이 이제 6억원을 공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10억 전체에 대한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과표가 커지면서 여기에 최고세율 3%, 4%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매년 3천에서 4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하나 이렇게 좀 봅시다. 자,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 또는 세금 규제 회피 용도 거래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요인인데, 유인으로 됐네. 이거 오타인데, 이거. 이 오타는 좀, 제가 좀 오타를 좀 못 참거든요. 아주 당황스럽네요. 자, 어쨌든,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요인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지. 밝혔다. 자, 또 여기 이제 보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면은 종부세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도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완전히 더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내년 1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오르는데, 요게 이제 추가 법인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개인의 양도세 중과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낸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향후 강화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올해 말까지 법인 매물이 쏟아질 전망이다. 강화된 종부세를 내지 않으려는 법인도 내년 5월 말까지는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님은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인주택은 모두 처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오케이. 핵심이 되는 것만 제가 오른쪽에 땄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가 분석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요게 좀 생각보다 좀 양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핵심 내용은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한 자료 한번 봅시다. 자, 법인 종부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서머리를 좀 해봤어요. 자, 종부세는 명의자별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명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즉, 개인 명의, 법인 명의로 분산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기존의 종부세 강화는 개인 내에 집중됐었어요. 강화책이. 그런데 이번 규제로 법인 종부세 역시 상당한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가령 법인 종부세 최고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꽤 크다는 거죠. 여기에 명의자별로 6억을 공제해 주던 것을 법인을 아예 폐지해 버렸어요. 이게 좀 약간 쇼킹해요. 그래서 이제 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결과 공시가 10억인 주택을 내가 한 채만 법인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년 3, 4천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못 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법인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개인에 대한 종부세부터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종부세 과세 표준이 있고 이제 뒤에 세율이 있는데, 일단 과표를 뜯어보면은 이 과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명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 6억을 빼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가구 1주택 단독명이면은 6에서 3억을 더 빼서 9억까지 빼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종부세의 취지가 약간 좀 부유세잖아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낸다는 건데요. 뒤에 이제 공정시작 가액비율을 곱해주는데, 원래 얘가 80%였는데요. 작년에 85, 그리고 올해 90, 그리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5%포인트씩 상승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즉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정시작 가액비율이 계속 올라서 종부세 세부담은 과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예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공시가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3억, 4억, 5억 하는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종부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앞에 우리 과표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합을 다 더하고 6억을 뺀다고 했죠. 자, 그래서 3, 4, 5를 다 더하고 지금 공시가격이에요. 시가는 더 갈 거예요. 자, 6억을 빼면은 12에서 6을 빼니까 6억이 나오고요. 여기에 80% 공정시작가격 비율 18년도니까 그러면 4억 8천이 나와요. 그래서 4억 8천에서 0.5를 이쪽에 곱하니까 240만 원이 종부세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뭐 재산세도 차감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240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240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이었죠. 2019년. 이러면서 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0.5에서 2.0까지였는데요. 2019년도에는 0.5에서 3.2, 그러니까 일반하고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총 보유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은 0.5가 아니라 0.6 그리고 2.7이 아니라 3.2로 세율을 확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작년에 세율을 이미 한 차례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공시가격 3, 4, 5억이 있는 경우에 작년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시면은, 자, 3억, 4억, 5억인 경우에 3, 4, 5를 더하고 6억을 빼죠. 그런데 공정시작가격 비율이 2018년은 80, 2019년은 85, 올해는 90. 일단 작년 거 먼저 보세요. 제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80에서 85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6억에서 85가 되니까 5억 1000이 돼요. 그리고 이 5억 1000에 그냥 세율이 곱해지는 게 아니라 3주택이잖아요. 3주택. 3주택이니까 요 올라간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0.9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공제금액 90만원 빼면은 36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은 얘가 이제 240만원인데 이 240만원이 36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렸는데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가지고 150% 그러니까 1.5배죠. 작년에 냈던 금액의 1.5배 즉 36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데 이쪽 조정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0% 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3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이 3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3배까지 즉 720만원까지는 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일단 2018년 240만원이었는데 2019년 369만원으로 이게 점핑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가 올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올랐는지를 봐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자,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원리, 이제 개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자, 종부세를 보시면 종부세 과표가 있고 이렇게 세율이 있어요. 이 과표는 공시가격의 6억을 뺐단 말이죠. 그리고 종부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죄송해요, 못하겠네요. 자, 차등 해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표가 3억 이하냐, 3억에서 6억이냐, 6억에서 12억이냐, 10억에서 50억이냐, 뭐 94억 초과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일단 이 과표 구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올해도 서울이 14.17% 올랐잖아요. 작년이 14.07이었나?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공시가격, 특히 이제 대부분의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올해 90이고 내년 95, 100. 자, 그리고 종부세 세율 보면 세율이 대폭으로 인상시켰죠. 최고 4%까지 하겠다. 이미 19년도에는 3.2%지만 이거는 이제 올리겠다고 또 12.16 대책에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 인상 150이 아니라 최고 300%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올릴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4가지 요소를 다 올린 거죠. 공시가격 올라가죠. 공정시작가격비로 올라가죠. 그리고 세율도 올라가죠. 세부담 상한도 올라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원리를 보면은 올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1216 대책, 즉 19년도에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원래는 올해, 즉 그러니까 2020년도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현행 0.6이 아니라 0.8, 그리고 3.2가 아니라 4.0,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담을 4%까지, 세율을 4%까지 올리려고 했었어요. 여기 2019년 12월 16년, 16일에. 그런데 요게 최종 통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종부세도 작년, 즉 19년과 동일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사례를 2018년하고 2019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면 바로 어제였죠. 제가 보도자료 원문 분석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보도자료 원문 분석을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즉 19년 12월 16을 통해서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를 했고, 이때 최고 세율이 3.0 그리고 4.0,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0.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2주택 이하 3.0, 3주택 이상 4.0. 요 3.0하고 4.0은 개정을 예상하고 발표한 거였단 말이에요. 2019년도 12.16 때. 근데 이게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돼서 12.16 때 이렇게 예상한 건데, 요 예상한 3%, 4%를 이제 법인 종부세 단일 세율로 해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왜 약간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개정되지 않은 걸 전제로 법인의 경우에는 게다가 금액도 상관없이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억, 6억, 뭐 12억, 50억, 94억, 94억 초과, 과표가 94억이 초과되는 경우에 이렇게 4% 최고 세율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주택은 162억짜리 집이 있어야 되고, 다주택이면은 157억 정도의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더했을 때. 이거 정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매우 많은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최고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최고 세율을 그냥 단일 세율로 적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부담이 되는 거죠. 0.8, 0.6이 아니라 4.0 바로 들어가니까. 자,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도 올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을 전제로 개정할 거를 예상한 그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다시 보니까 좀 어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그래요, 솔직히.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봐야죠. 법인의 종부세가 도대체 얼마가 나올 거냐. 자, 우리 아까 기사에 본 게 이거예요. 10억 집 보유 법인 종부세 4천만원 낸다. 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이때 10억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나누기 0.6, 0.7을 하면 제가 해볼게요. 한 16억에서요. 14억에서 한 16억 정도 되는 집. 그런데 요즘에 마용성 정도 되면 30평 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공시가격 10억 정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시가격이 10억인데 얘를 만약에 법인으로 소유했다. 그럼 21년도 종부세가 어떻게 나올 거냐? 자, 그러면 종부세라는 거는 10억에서 6억을 차감해주고 여기에 공정시작가격비율을 곱하고 세율인데, 이때 이제 법인 종부세죠. 법인 종부세. 엄밀히 말해서 법인 종부세. 법인 종부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10억에서 이 6억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주죠. 이걸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공정시작가격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95%인데 이 공정시작가격비율이 계산의 편의상 그냥 100%라고 가정을 합시다. 어차피 100%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10억에서 6억 빼야 되는데 안 빼니까 그냥 10억이고, 100%니까 그냥 곱하기 1이고, 여기에 이제 세율 4%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3 아니면 4. 그러니까 3천만원 아니면 4천만원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이 법인의 경우에 이렇게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지 아마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산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이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줘야 되는데 이 6억을 안 빼준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아주 급증을 하죠. 급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어떤 주택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바로 종부세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뭐 재산세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종부세 세율이 원래 금액에 따라 차등이었죠. 여기 금액에 따라 차등. 금액에 따라 차등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4% 또는 3% 때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게 매우 큰 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면 이 과표에서 6억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건 약간 6억은 약간 지금까지 상수였거든요. 상수 변하지 않는 값이었는데 아예 이 6억을 날려버렸어요. 법인은. 그리고 법인 종부세 세율 같은 경우도 개인의 최고 세율을 그냥 적용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최고 세율을 받는다. 이건 개인적으로는 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 종부세 부담 방식하고 매우 유사한데 다만 여기 보세요. 왜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개인적 생각이니까. 종부세 과표가 이제 공시가격에서 6억을 빼는 건데 법인의 경우는 이 6억을 안 빼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법인이 그냥 부동산 법인, 즉, 네가 개인 명의로 6억 공제 받는 게 한계가 오니까 이제 부동산 법인 만들어서 6억을 또 받으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공제 없어. 내가 다 그냥 과세 때려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설령 그런 생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6억을 공제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다주택자고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보려 해도 이 개인과 법인에 너무 약간 차등하는 게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한 가지 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부세 세율을 금액에 따라 원래는 차등을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 원래는 차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 3% 적용해버리고 그냥 모든 금액을 똑같이 모든 금액에 따라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버리잖아요. 이것도 역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은 이거 제가 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정부가 또 제시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정부는 이번 국회 때 반드시 개정을 하겠다는 그 매우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투자 전략 아니면 내가 실거주 내 집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런 좀 저는 의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부동산 법인으로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최소 2번의 일단 매도 타이밍이 있다. 뭐냐면 올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21년이 되기 전에 한번 가지고 있는 물건 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는 21년도부터는 법인 추가 법인세가 10%가 아니라 20%가 붙어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세부담도 커지지만 거기에서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개인으로 가져온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법인이 이제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21년 6월 1일이 지나면 이때 이제 법인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거 보셨죠?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4천만원 낸다는 거죠. 와, 이거는 야,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못 버틸 것 같아요. 웬만한 법인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정말 그 법인 자체에 수익원이 있거나 정말 그 수익을 아주 잘 내는 법인 외에는 이걸 버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때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법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법인 투자가 들어갔었던 지역에 있는 실거주자 분들은 오히려 이때 좀 물건이 나오면은 그 중에 좀 못 나뉘는 사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녀석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책임만 여러분이 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매수하는 쪽에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안 하겠다 선택을 했다면은, 만약에 그 매수한 쪽에 선택한 사람이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걸 저는 배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정말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옆에 그냥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아무 공부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탓을 남 탓을 하면 안 되죠. 왜 이런 데를 했냐, 왜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냐, 그런 식으로 탓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은 좀 자기가 책임지면 될 것 같다. 저는 좀 감히 좀 그런 말씀 한번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의 약간 양면성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가 이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좀 분명히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정말 옥석을 가려서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안 하셔도 되는 거겠죠. 지역 따라 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종부세 과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세 원리를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거는 이번 국회 때, 정기 국회 때 반드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렇게 총선에서도 여대 야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어떻게 통과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중간에 벌써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너무 왜 법인만 이렇게 차등하느냐. 그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최종 통과가 되는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부동산 절세 개정판을 냈지만 제가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다른 곳에서 더 좀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이 6.17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다른 카페에서도 그렇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좀 해볼 생각인데, 원래 일반적인 특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 대책에 나온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혼자 하니까 저는 좀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장표 준비한 게 제가 한 15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신문기사 잠깐 보고 15페이지를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30분 돼버렸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셔서 제 영상,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그 각자 포지션에 따라서 다 불만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나름대로, 그리고 특히 최근 기사에서는 특히 무주택자, 실거주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도 어떤 분이 뭐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더라고요. 내가 투기꾼인 거냐, 막 그렇게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어떻게든 좀 현명한 방법을 좀 찾으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좀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잘 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결국에는 본질적인 게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상태에서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현명한 방법을 각자 잘 도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무리 멘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6월 19일 금요일은 라이브가 없고요. 요 영상으로 대신해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인 종부세 큰 폭의 상승,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걸 혹시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